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네, 지난해 기금 운용 성적이 역대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선 연금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나쁜 건가요?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내에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저께 2022년도에 연금 운용 수익률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미 적자가 나왔다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컸냐 이게 문제가 됐을 텐데 네. 마이너스 8.22%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동안에 8% 넘게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성적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적표가 나온 게 딱 3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었던 2018년. 그때 마이너스 0.18%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이때도 좀 글로벌 금융 시장들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때 마이너스 0.9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를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손실금이 79조 6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1년 만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80조 원가량을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적립금이 900조 원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모기지 사태 있던 2008년 네. 그리고 2018년 이때 지금 네. 마이너스 사태를 기록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80조 원이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데 예.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았던 겁니까? 사실 우리는 국민연금을 꼭 좋아서 내는 건 아니죠. 예. 강제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예. 하고 그럴 겁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네. 주식이 40% 그리고 채권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말고 부동산? 부동산 그렇죠. 원자재, 사모펀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체 투자의 특징을 보면은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좀 낮고 안전 자산인 채권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보자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 주식이 한 14%, 17% 정도가 해외 주식이에요. 둘 다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국내 주식이 22% 넘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는 2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의 긴축 정책을 역시 들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예. 전반적인 자산 시장, 특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 시장이 좀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네. 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큰 전쟁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국제적인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손실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제가 위험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채권 시장은 반대로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 특히 나라가 보증하는 국채 같은 것들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조금 괜찮고 채권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이 좋은 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았어요. 동반 예. 하락하는 예. 부분.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한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좀 기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 해외 채권도 다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왔고요. 대체 투자에서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손실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심하고 한숨도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 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변수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그렇죠. 예. 다른 나라 기금 운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금융시장의 모든 이슈들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의 기금들도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겠죠. 예.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17.6%나 마이너스가 나왔죠. 일본과 캐나다도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는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은 일단은 채권과 주식시장이 세계적인 낙폭보다는 조금 견조하게 유지가 됐던 편이었고요. 또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화가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로 바꿨을 때 환차 이익이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좀 수익이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캐나다는 조금 더 다른데요. 캐나다는 대체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가 되는데요. 캐나다는 59%쯤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체 투자가 지난해에는 비교적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캐나다가 마이너스가 좀 적은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지난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실적을 밝힌 이런 주요 연기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못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주 못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빠지긴 빠졌단 말이죠. 예. 올해는 어떨까요? 참 이 자산 시장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예.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국민연금 쪽의 설명을 보면은 올해 2월까지 수익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적립금이 다시 930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국민연금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올해 수익률은 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변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역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제 지표, 노동 지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PCE라는 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을 다 합친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인데 애초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기하는 물가 목표 2%가 이 PCE 근원 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더 높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같은 긴축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원래 사실 초반에만 해도 러시아가 더 이게 쉽게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르죠. 예. 1년이 지났는데 전황은 아직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진다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해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상황을 낙관만 하기보다는요. 네. 투자를 다변화한다든지 자산 배분의 그 전략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댓글도 보이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연기금이 주식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자 끝으로 자 이렇게 손실을 냈다는 소식에 불안한 시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예. 개혁과 맞물려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국회에 연금 특위, 개혁 특위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전히 그 보건복지부에서 10월에 종합방안 마련하기로 했는데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냐? 지금 논의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더 낼 것이냐? 더 받을 것이냐, 더 늦게 받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늦게 받는 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59세에서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라는 계획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더 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년 넘게 9%로 보험료율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높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높인다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소득 대체율 더 받는 문제예요.
더 받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평균 그 소득에 비교한 연금 액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40%대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50%까지 높여야 된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논의가 다 나오는 이유는 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조만간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오는 네.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대 간 갈등까지로 번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데 젊은 층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연금 보전이 중요한 국민연금에는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반강제로 낸 연금을 받아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금 개혁에 대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연금 쪽에서 이 기금 운용의 수익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걸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 1%포인트에 따라서 그 고갈 시점이 몇 년씩 맞습니다. 늦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곳간 국민연금 문제, 오늘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